네, 안녕하세요. 오늘 산업사회와 국민국가의 형성 중에서요.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요. 나폴레옹 시대 이후 빈 체제가 성립되었는데요. 빈 체제도 막지 못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또 확산되는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사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배웠거든요. 7월 혁명과 2월 혁명 간단히 복습하고 갈 거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영국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136페이지. 나폴레옹 시기 이후에 빈 체제가 성립되었대요. 빈 체제라고 함은 뭐였죠? 옛날, 즉 프랑스 혁명 전후로 모든 걸 돌이키자라고 했던 복고주의 체제를 표방했던 체제라고 기억나죠? 이 빈 체제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체제라고 함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당시에 나폴레옹 시기 이후에 싹트고 있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복고주의 체제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뭐였죠? 자, 프랑스에서 샤를 10세라고 하는 왕정이 복고돼서 이 왕정 복고에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나죠. 바로 7월 혁명이었고요. 샤를 10세가 드디어 내려오고요. 샤를 10세 말고 시민의 말 잘 들어주는 군주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니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죠. 그렇게 시민의 말 잘 들어주는 시민의 왕이라고 믿었던 루이 필리프마저도 돈 많은 사람들 말만 들어줘. 즉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해줘. 즉 루이 필리프의 이런 선거권 제한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니 그걸 2월 혁명이라고 했죠. 결국 프랑스에서 2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마저도 끌어내려지고요. 우리 손으로 이제 공동으로 평화롭게 정치해서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는 공화정이 다시 수립됩니다. 이렇게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프랑스에서는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공화정의 결과, 2월 혁명의 결과, 그럼 빈 체제가 무너지죠.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서요. 결국 메테르니가 추방당하고요. 빈 체제가 몰락하였다라고 저번 시간까지 배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부분은요. 바로 영국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교과서 137페이지고요.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대표적으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바로 선거권 확대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차티스트 운동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예전에 인클로저 운동 기억나요? 인클로저 운동 뭐였죠? 모직물 산업의 발달로 양을 기르기 위한 울타리치기 운동이 인클로저 운동이었죠. 양을 기르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농지에서 농민들을 다 내쫓는 거야. 그렇죠? 이 농민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 했어? 도시로 유입된다고 했잖아요. 즉 인클로저 운동으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해요. 도시로 인구가 모여들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의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반해서 어떤 선거구의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이게 농촌과 도시의 구역인데요. 예전에는 농촌에 훨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 어디보다? 도시보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는데요. 농촌에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의원이 선출됐겠죠. 도시보다. 그런데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입되면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구의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농촌을 대표하는 의원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도시보다. 도시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편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도시의 이런 선거구 개편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1832년 선거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투표권이 부여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됐냐면 산업 자본가와 중상 계급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하층 시민들이나 어떤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일어났겠죠. 그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즉 차티스트 운동이란 영국에서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 달라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르냐면 이 노동자들이 발표했던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인민헌장을 피플스 차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이 인민헌장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보통선거를 보장해라 라고 주장하고요. 또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제한을 폐지해라 라고 주장합니다. 또 인구 비례에 의해서 평등한 선거구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요. 의원에게 연봉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해요. 어떤 노동자들이 의원이 되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원에게도 연봉을 지급해라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또한 비밀 투표를 보장한다든지 어떤 보통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담은 인민 헌장을 발표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영국에 일어났던 선거권 확대 운동, 차티스트 운동 성공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실패해요. 정부의 어떤 제지로 실패는 한다. 그러나 차티스트 운동에 의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당시에는 실패했던 차티스트 운동이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즉 영국에서는요. 지금 1차 개정, 즉 1832년 개정에서는 산업자본가와 중산계급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잖아요. 그런데 1867년 개정에서는 도시 노동자와 소시민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되고요.
3차 개정에서는 1884년 개정에서는요. 소작농 및 농업, 광산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선거권, 투표권이 확대돼요. 당시에는 실패했던 차티스트 운동이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또 4차 개정에서는요. 1919년 개정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21세 이상, 여자는 30세 이상의 투표권이 보장돼요. 5차 개정은 뭘까요? 좀 이상하잖아. 그치? 남자가 21세고 여자가 30세니까 다음 개정은 둘 다 평등한 21세 이상 남녀 상관없는 보통 선거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점차 선거권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137페이지 자료실에 보면요. 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즉 1차 개정 때는 전 인구에 대한 유권자 비율이 4.5%밖에 안 되는데요. 2차 개정 때는 9%로 확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3차 개정 때는 유권자 비율이 19%, 4차 개헌 때는 46%, 5차 개정 때는 전 인구에 대한 유권자 비율이 62%로 점진적 확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볼까요?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즉 선거권 확대 운동이었던 차티스트 운동은 특징이 뭐라고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유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밖에 일어났던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런 법이 개정되고요. 공장법을 제정해서 어떤 어린이와 부녀자들에 대한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는 이런 자유주의 운동의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공물법을 폐지하고 항해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2번부터 5번까지의 이런 내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안다기보다는 이런 개정의 내용, 법을 개정함으로써 뭐를 확대했냐, 즉 규제와 억압이라고 하는 보호무역이나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의 점차 해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유를 확대시켜 나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도시의 노동자들이 점차 선거권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산업화 도시로 뽑을 수 있는 게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도시예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차티스트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맨체스터나 리버풀을 하면 공통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알 텐데. 당시 맨체스터 공장 노동자들의 숙소라고 하는데요. 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 왜 그 노동자들이 약간 관짝처럼 생긴 저런 나무 궤 안에서 잠을 잤대요. 관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공장 노동자들의 숙소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리버풀 이런 산업혁명과 같이 성장한 도시에서요. 같이 성장한 게 뭐냐면 바로 축구 문화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 초창기의 모습인데요. 이 축구 문화가 바로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탄생한 축구는 산업혁명, 즉 산업화와 함께 퍼져나갔는데요. 저기 보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도 원래 철도 실업팀으로 출발했대요. 그런데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본가들이나 지배층들은 축구가 노동자들의 문화로 정착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주말마다 축구장에 모여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안팎의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선거권 확대 요구나 이런 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역사와 노동운동과 또 선거권 확대 운동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또 재미있는 자료가 되겠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장의 모습이고요. 잉글랜드 북부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맨체스터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 노동운동이나 선거권 확대 운동도 같이 일어났다는 걸 알면 좋겠죠. 맨체스터에 있는 산업혁명 박물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어떤 계급 구조를 풍자한 풍자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의 문화,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이 발생하고요. 이런 차티스트 운동도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차티스트 운동에 대한 다양한 포스터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투표권도 누군가의 피로 산 값진 그런 대가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여성 참정권 운동까지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교과서 137쪽, 교과서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특징이 뭐죠?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와 있죠. 자, 영국에서는 유럽 대륙과는 달리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선거법 개정, 인클로저 운동으로 도시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선거법이 개정됐다고 했죠.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아직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요구하는 인민헌장, 피플스 차터를 발표하고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무슨 운동?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합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이에요. 차티스트 운동,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지속적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결국 노동자 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이 차티스트 운동 말고도 영국에서 자유주의의 그런 움직임이 널리 퍼지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습이나 어떤 공장법을 제정해서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이나 밑에서 두 번째 줄 곡물법과 항해법을 폐지하면서 국가 주도의 보호무역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즉 개인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는 점차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모습을 점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영국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136, 137 자유주의 운동을 정리하자면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또 오늘 배운 영국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이렇게 비교해두면 좋겠죠. 프랑스, 빈체제에 반대하면서 왕정 복고에 반대했던 자유주의 운동이 바로 7월 혁명이었고요. 그렇게 시민의 말 잘 듣는 시민의 왕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루이 필리프마저도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이런 선거권 제한에 반대하는 운동이 2월 혁명이었다. 이게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운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배웠던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뭐예요? 바로 차티스트 운동, 선거법 확대 운동인데요. 처음 개정 때는 실패하지만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서 선거권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프랑스에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뭐예요? 7월 혁명, 2월 혁명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오늘 배운 영국에서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 뭐예요? 바로 차티스트 운동, 선거법 확대 운동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표시 잘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38페이지. 자유주의는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민족주의는 어떻게 확대되는지 민족주의 확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즉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과 독일에서 있었던 통일 과정을 민족주의 확산과 연결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138쪽 민족주의 확산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